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조금 조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 자, 그것들을 하나씩 열거해서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 그럼 얘를 딱 보면 뭔가 숫자를 x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f 어떤 상수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fx를 x-1,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gx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gx를 이용하는 게 앞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gx가 뭔지 구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얘는 2차 이하의 다항식. 그래서 선생님은 g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을 거야.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이 되게 많겠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f1이라고 해서 앞에 거 날려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풀려고 하면 f1이 무슨 값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f1이든 f2든 f3이든 무슨 값인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아직은 모른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gx를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줬는데 얘는 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g3이 10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위에 있는 조건식이랑 같이 생각을 해줘 버리면 g3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을 집어넣었을 때는 f3의 값이 g3의 값이랑 같아지죠. 맞나? 그래서 일단 f3의 값을 우리가 알았다. 이건 나중에 gx를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f3x gx를 곱해준 걸 9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나머지가 뭐 이렇게 px 플러스 q 이런 1차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p랑 q 값을 구해서 더한 합이 뭐냐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딱 봐도 일단 나중을 생각을 하자.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누가 봐도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고 싶을 거 아니야. 맞나? 왜? q2'x는 우리가 임의대로 놓은 거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f1 g 3분의 1는 3분의 1p 플러스 q. 근데 f1의 값을 아직은 모르고 있고 g 3분의 1은 우리가 이따가 gx가 뭔지 구할 테니까 알 수 있을 거고 3분의 2도 집어넣어 볼게요.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f2 g 3분의 2는 3분의 2p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f2의 값을 우리가 아직은 몰라. 그런데 gx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면 g 3분의 2도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해주면 이제 pq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이제 쭉 읽어 놓기는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딱 봐봐. F1 알아야 되고 F2 알아야 되고 F3은 이미 알고 있고 맞죠? 자,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조건식이 지금 가장 첫 번째 조건식이었어. F2 플러스 X 더하기 F2 마이너스 X는 14다. 자, 여기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어 볼게. 왜 1을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F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 있는 게 F3이 되는데 F3의 값이 1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F3 더하기 F1이 14다. 아, 우린 여기서 뭘 알게 돼요? F1의 값이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엔 X에다가 3 구했고 1 구했으니까 이번에 F2 구할 차례네.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시면 F2 더하기 F2니까 2F2. 아,
따라서 F2의 값이 7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F1, F2, F3의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조건식으로 들어와서 1을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F1이 되니까 얘는 4하고 다 날아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바로 적어줄게요. 자, 그럼 F2를 알게 됐으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은 F2는 7이고 앞에 거 다 날아가고 G2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7이다. 이런 식도 얻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F3을 아까부터 알고 있었지. 3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 거 다 날아가면서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10이다. 이런 식을 알게 됩니다. 자, 예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굉장히 민망한데 어쨌든 A, B, C 값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고 GX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저 뭐야? G 3분의 1의 값은 2가 되고 G 3분의 2의 값은 네 3이 되죠.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F1의 값과 G 3분의 1의 값을 알았고 F2의 값과 G 3분의 2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저기 마지막 식에다가 그 값을 대입해 주면 3분의 1P 플러스 Q 그래서 4, 2, 8이고 3분의 2P 플러스 Q는 3, 7에 21이다.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고요. 예, 마법 한 번 더 쓰고 싶지만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P는 계산해 주시면 39 Q는 마이너스 5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 P 플러스 Q의 값은 34라는 답이 깔끔하게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학생들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답도 나왔어요. 막 이랬던 문제인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 모든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x는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x,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육면체, 부피는 x제곱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x,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1인, 부피가 x인 직육면체. 마지막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부피가 1인 정육면체. 요렇게 네 가지의 물체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들 넷을 모든 종류를 사용해서 조립해가지고 뭔가 큰 직육면체를 만든대. 그랬더니 부피가 280이라고 하네요. 280. 자, 보통 문제보다 얘가 난이도가 높죠. 왜? x의 값을 모르는 상태로 가야 돼요. 맞죠? x의 값을 모르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줘야 돼. 마땅히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일단 얘네를 합쳐보죠. 야! 예, 합쳤습니다. 오늘 뭔가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나죠, 그죠? 자, 이게 아까 전에 있던 작은 것들을 합쳐서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x가 자연수고 짧은 변의 길이도 1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변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자, 28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걸 해줘서 28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줬을 때
2의 세제곱 맞죠? 8 그러면 7 있고 5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엉망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x 값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 우리가 x 값을 딱 정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세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x 값이 가급적이면 커야 이 블록들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맞나? x 값이 작으면 x 값이 뭐 제일 작으면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2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은 뭔가 전체 부피를 채우려면 블록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x 값이 가급적이면 커야지 블록의 개수가 줄어들 거고, 또 하나 가로 세로 높이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가로 세로 높이가 좀 비슷한 값이라야 그걸 채울 수 있는 블록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애 중에 제일 큰 거 있죠. 제일 큰 게 x 세제곱이었잖아. x 세제곱은 약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다면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그 정육면체 개수가 제일 큰 거니까 좀 가급적이면 여기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가급적이면 여기에 개가 들어가지, 그거보다 작은 것들이 들어가서 채워주게 되면 블록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블록의 개수를 줄이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자연수 셋이 곱해서 부피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고, 가로 세로 높이가 차이가 가급적이면 없게끔 만들어 주려면 제일 짧은 얘를 5, 그 다음 여기를 7, 여기를 8 이렇게 줄 때가 가장 가로 세로 높이의 차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블록을 엿다가 채워 넣는 거야. 그럼 블록의 개수를 적게 가져가고 싶다 그랬어. 그럼 누가 봐도 제일 큰 애가 여기 두둥 하고 박히는 게 제일 적어지지 않아요? 맞죠? 얘를 x로 잡아버리고, 얘를 x 플러스 2로 잡고, 얘를 x 플러스 3으로 잡아버리면, 그랬을 때 이제 블록의 개수가 가장 작아진다고 마땅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한편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들 셋을 식으로 곱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떤 거에서 모순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조립해서 얘네들을 뭉쳐 나갈 때 가급적이면 모든 걸 종류대로 다 쓰라 그랬지, 그지? 근데 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즉 부피가 1인 가장 작은 블록을 사용하지 않았잖아. 맞나? 가장 작은 블록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x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어차피 x가 5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거 1개, 그 다음 큰 거 2개, 5개. 뭔 소리야? 그 다음 큰 거 5개, 가장 작은 거 5개. 총 16개를 사용할 때가 블록의 개수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할 때, 즉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했을 때 개수의 총합이 가장 작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개수의 총합이 가장 작게 나오면 되기 때문에 x를 4로 넣어가지고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생각보다 좀 생각할 게 많은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뭔 소리? 네, 넘어가시죠. 지금 x랑 y랑 z가 양의 실수인데 크기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같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서로 다른 양의 실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조건식을 만족시킬 때 이 식의 값이 뭐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y제곱 z제곱 더한 게 있고 2yz가 있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봤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긴 식을 잘 조절을 해서 y 플러스 z와 x의 관계만 밝혀내고 나면 어떤 값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걸 구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뭐 y 플러스 z의 제곱 이런 게 왠지 필요할 것 같잖아. 그지? 그게 저는 어디서 봤냐. 여기는 exyz 보이죠? exyz. 만약에 이 속에 EYZ가 있으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쟤랑 엄청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속에서 EYZ가 된다는 건 밖에 있는 X 때문에 EXYZ가 얘한테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면 어떻게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러면 아 얘한테 마이너스 EXYZ 얘한테 마이너스 EXYZ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봐봐. Z로 묶어줬을 때 마이너스 EXY가 얘랑 만나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X가 묶어지면서 EYZ가 얘랑 만나서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Y가 묶어지면서 마이너스 2ZX가 얘랑 만나서 Z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면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게 되겠죠. 그죠? 맞나? 그러고 나면 지금 합차 인수분해할 거리가 넘쳐나지. 그지? 얘가 X 마이너스 Y의 Z 한 번 더 해주고 X 마이너스 Y의 Z 한 번 빼주고 얘는 Y 플러스 Z에다가 뭐냐 X 한 번 더 해주고 Y 플러스 Z에다가 X 한 번 빼주고 얘가 Z 마이너스 X에다가 Y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 Z 마이너스 X에다가 Y 한 번 빼줄게요. 이렇게 됐냐? 그럼 뭔가 좀 약간 생긴 것들이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모양을 한 번 더 바꿔줄게.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순서들이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X, Y, Z 순서로 쓸 거야. 규칙은.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부호가 전부 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야 맨 앞에 있는 X를 양수로 만들어 줄게요. 맨 앞에 있는 양수를. 자 그러면 맨 앞에 게 이제 Z 있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있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처음에 건 건드릴 게 없네요. 그 다음 얘는 그냥 X인데 얘가 마이너스 X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있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오 처음 거랑 공통인수가 하나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얘 마이너스 X 얘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Y로 빠져도 됩니다. 대신 둘 다 부호는 바뀌어야겠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는 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묶어줄 수 있다. 자 그럼 남는 애들 쭉 열거해 볼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얘들 둘이 ZX입니다. 얘들 둘이 YZ죠. 마이너스. 얘들 둘이 플러스 Z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 요게 묶여져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마이너스 XY 있고 마이너스 ZX가 있죠. 오호. 그 다음 얘가 묶여져 나갔을 거니까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XY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YZ 있어요. 맞죠? 예. 이렇게 다 하시고. 자 그러고 나면 정리되는 애들이 누구랑 누구야? 얘랑 얘가 날아가죠. 그죠? 순간 움찔했네. 자 그러면 이거랑 이것 때문에 뭐가 또 만들어지냐? Y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앞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가만히 있고요. Y 마이너스 Z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합차가 되지, 그지? 지긋지긋하네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하고, 자 y 마이너스 z 플러스 x,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는 0.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다 왔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y랑 z 플러스 x가 있어. 누가 당연히 크죠? x가 제일 큰 애니까 오른쪽이 더 크죠, 그죠? 맞냐? 오른쪽이 더 반드시 크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죠. 맞죠? 얘는 0이 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거 볼게. z랑 x 플러스 y가 있어. 말도 안 되죠. 둘이 큰 애니까 얘는 제일 작은 애고 얘가 0이 될 확률 또한 없죠. 근데 얘를 보면 x랑 y 플러스 z를 봤어. 얘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얘들 둘 다 작은 애들이니까 둘이 더한 게 제일 큰 거랑 같아질 순 있는 거죠. 그러면 괄호 3개를 곱해서 0이 되는데 0이 될 수 없는 2개와 나머지 하나가 있다면 맨 앞에 게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나? 따라서 y 플러스 z와 x의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얘들 둘이 같은 값이면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싶었던 값은 4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죠? 갑자기 막판에 왜 이렇게 텐션이 업됐지? 자, 그런데 이거 맞추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푸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보고 요까지 생각한 다음에 아예 왠지 이거 같겠지, 왠지 답이 4가 나오겠지 하고 답을 체크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맞춰도 됩니다. 예, 점수는 그대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죠? 오늘의 풀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왜 이런 풀이를 했는지 잘 한번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예, 그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문제 자체도 굉장히 짧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A, B, C가 셋이 곱해서 0이 절대로 아닌데, 즉 이 중에 0은 없는데, 당연하죠,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모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죠, 그죠? 근데 해보면 뭐 장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식들이 쭉 나와 있을 때는 서로 빼서 0인 거 찾아주라고 했었죠, 그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면 여기서는 A 플러스 B분의 1에서 B 플러스 C분의 1을 빼면 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 빼기 B는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고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야. C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뭐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냐면 얘를 통분해 주시면 BC분의 B 빼기 C가 되거든.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A 빼기 B가 BC분의 B 빼기 C가 될 거야. 그러면 B 빼기 C는 뭐가 될까? 좀 A, B, C 순서로 갔다고 보시면 어차피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CA분의 C 빼기 A가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C 빼기 A는 AB분의 A 빼기 B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맞나요? 이걸 갖고 뭘 찾을 수 있나? 되게 막 대입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대입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얘를 여기다가 넣고 싶죠. 그러면 C 빼기 A 남고 분모에 A, B, C 제곱 이렇게 가시죠, 그죠? 그 다음 얘를 보니까 또 이걸 넣고 싶어지겠죠. 맞죠? A 빼기 B에다가 AB가 여기 들어가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 우와! A 빼기 B 분자 똑같으니까 당연히 분모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뭘 하나 얻게 되냐면 A, B, 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요런 걸 하나 얻게 됩니다. 뭐 어디다 쓸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그죠? 눈치 못 채겠죠.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과정으로는 선생님이 뭘 사용할 거냐면 이 1이나 플러스 1이라는 숫자의 특수한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문제에서 그냥 분자로 나오는 A랑 B랑 C가 있고 분모에 들어가 있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계속 나오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좀 비교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준 결과 뭘 사용하기로 했냐면 A를 이제 K로 나타내고 B를 K로 나타내고 C를 K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첫 번째 A를 K 빼기 B분의 1 B를 K 빼기 C분의 1 C를 K 빼기 A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A분의 1을 K 빼기 C B분의 1은 K 빼기 A C분의 1은 K 빼기 B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 A, B, C를 알잖아요 우리 A, B, C를 알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을 곱해주면 뭔가 K에 대한 3차 방정식 같은 형태가 나오죠 우린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주면 K 세제곱에 더해서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K제곱 플러스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 K에 마이너스 AB C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BC분의 1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K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K제곱 플러스 AB BC CA의 K 그 다음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지금 저식을 정리할 때 뭐라고 하면서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특수성을 이용할 거라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특수성 뭐냐 역수를 취해도 자기 자신과 같다는 거야 식은 분명히 비슷하지만 모양이 다르게 나왔는데 ABC나 ABC분의 1이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맞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걸 빼주시기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0이 되는 거예요 K 세제곱도 날아가요 맨 끝에 있는 상수항도 날아가요 그러면은 K제곱 K, K제곱 K 남고 는 0이니까 양변에 K 나누고 나면 K에 대한 1차식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K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자, 풀이가 좀 길어지니까 일단 해볼게요. 얘들 둘이 뺍니다. 자, 그러면 ABC, ABC분의 1 어차피 똑같은 거라 했다. 없어지고 K세제곱 없어지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K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K는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K제곱 플러스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의 K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보이나? 예. 자 자꾸 카메라 밖으로 날아가네요 자 그러고 나셔서 양변에 당연히 K를 날려줄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양변에 K를 날려줄 수 있을 거고 마지막 그럼 K는 이거 이쪽으로 왔다가 K로 묶어주시고 이거 저쪽으로 보내서 K 날려주시고 분자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일 거야. 맞나? 그 다음에 분모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네. 뭔가 굉장히 좀 그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가 좁으니까 잘 보이게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보자. 자, 최종 폼입니다. 잘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잖아. 그럼 분자에 얘들 셋을 A, B, C로 묶어. 얘들 셋을 A, B, C 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이 뒤에 있는 얘들 셋이. 맞아? 그 다음 얘들 셋을 A, B, C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나?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어. A, B, C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A, B, C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K 값이 1이 나올 거고, A, B, C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분모 분자의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 역시로 나올 거야.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난이도가 문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진짜 어렵죠. 그죠? 여러 번 복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풀이 뭐 안 해주고 넘어가고 싶은데 틀린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다들 스스로 알고 있죠? 결과가 나갔을 테니까. 어떻게 이걸 틀리냐고. 나 진짜. 뭐 어쨌든 설명은 해드릴게요. A 주머니에서 숫자 5개, B 주머니에 숫자 5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꺼내서 스몰 A, 스몰 B라고 할 거야. 그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대. 그 말은 뭐야? A랑 B를 곱해주면 30이 된다는 거지. 얘들 둘이 하나씩 골라가지고 30이 되는 경우는 이걸 하고 있다 내가. 3하고 10인 경우가 있고 5랑 6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얘들 둘이 더해주면 C가 나올 거 아닙니까? C는 13, 5, 11. 그래서 모든 C 값의 합은 24. 이거를 칠판에 풀고 있다. 이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LT 때 봐요.